단순하게 타박이나 염좌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절이 가장 생명하고 관계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낙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낙상이란 정의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다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면과 연관도 있지만 또 운동도 즐기시는 분들이 실제 활동이 증가하면 낙상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명이 많이 늘면 은퇴 후에 보통 30년 이상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조건이 이렇게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없어야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10배, 입원율은 8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상은 젊은이보다는 우리 노년에 나이 든 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요인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 낙상의 위험성이 커지겠죠. 첫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전체 낙상에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일어나는 낙상의 비율이 한 30% 된다고 하고 주거시설에서 38.9%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25.8%, 상업시설에서 한 10% 정도 이런 순서로 잘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화장실 방바닥, 계단 바닥에 물기, 침대 생활, 인도와 보도의 상태, 그다음에 어둡고 밝은 상태,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낙상은 여자들이 많고 골절도 여자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남자들한테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남자가 위험적인 환경에 노출도 많이 되고 알코올 섭취에 따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손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흔하고 질병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보행장애나 균형장애, 어지럼증, 부정맥이 있어서 갑자기 실신하는 것, 전신적으로 쇠약한 분, 그다음에 혈압 강화제나 수면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분, 이뇨제 사용, 간질 발작, 빈혈 같은 거 그런 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음주하고 관련된 것이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술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위험 요소, 행동에 인해서 잘 넘어질 수 있는 거, 요거는 무기력해가지고 몸의 활동이 많이 저하된 분도 위험성이 크고, 약물의 부작용, 너무 많은 약물들을 드심으로 해서 오는 약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 알코올도 약물의 하나죠. 그런 게 사람의 행동에서 오는 행동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낙상을 잘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이 있는 분,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발에 이상이 있다든지 부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분,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분,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 집안에 낙상 위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총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상에 의해서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타박이나 염좌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절이 가장 생명하고 관계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세 이상의 환자 중에 사망의 한 1% 정도가 낙상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은 낙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중요한 대퇴골 골절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대퇴부 골절의 한 90% 대부분이 낙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부유적으로 욕창, 폐혈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은 골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골절인데요. 이 척추골절은 뇌별에서 흔히 보는데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지 않고 그냥 다친 경우도 이 골절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골절. 이런 환자들은 기저질환으로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인 치료를 보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골절된 척추에 세멘트를 넣어서 척추 성형술이죠. 그런 빨리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골절이죠. 머리 골절은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뇌출혈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머리뼈나 안면부도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아골절이나 광골의 골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음주하고 관련된 경우에 뇌출혈을 많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덜 즐길 경우 다치면 심하게 다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상체하고 기타 부위 손상인데 여러 부위에 올 수 있지만 손목 골절이 많이 올 수가 있죠. 우리가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손목을 짚게 되기 때문에 손목에 요골골절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분쇄가 될 수 있는 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슴이 먼저 넘어지면 흉골이나 늑골도 다치고 가끔 프레일 체스트 너무 많은 골절이 일어나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하게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낙상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보호자들, 가족들 이런 분들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좀 낙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낙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사해서 교육시켜서 낙상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프로그램 그런 걸 지역사회에서 작동을 시켜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복용 약물을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다면 여러 가지 약물들을 다양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알코올 같은 것들이 어지럼증 이렇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낙상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과 검진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 당연히 시력도 떨어지고 백내성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앞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과 검진을 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는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넘어져서 다칩니다. 노인들은 하루 80분 정도 집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화장실 타일 바닥이나 방과 거실의 장판 같은 걸 잘 보시고 타일 많이 미끄러지죠.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저도 이제 외래에서 많이 봅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깔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는 깔판 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하고 화장실 물기가 있으면 물기는 빨리 그때 닦아서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화장실하고 욕조 근처에는 미끄럼 방지하는 손잡이를 달아놓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움직일 때 그 손잡이를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미끄러질 때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있으면 그걸 잡으면 큰 부상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욕조 근처에 손잡이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는 기름기 같은 게 많이 튀죠. 미끄럽습니다.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 근처에는 고무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계시는 방에 문턱이나 문지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턱하고 문지방을 없는 집에 사시면 좋겠고 있으면 없앨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발에 걸리는 물건, 방에 어지러운 게 있는데 치워서 지나다니는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곳이나 계단, 침실, 욕실, 튀어나온 모서리 이런 데는 동작 감지 안내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동작 감지를 해서 불이 탁 켜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때 좋습니다. 그거를 부모님 방에 이렇게 놔두시면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침대 사용을 좀 금하는 게 좋죠. 침대 사용을 하다 보면 내려오면서 넘어지시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침대를 쓰시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한번 다치신 적이 있는데 침대를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매트라든지 이불을 두툼하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침대 상을 꼭 해야 될 때는 난간을 올려서 옆으로 해서 주무시다가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세우는 침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또 침대 옆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밝게 갈 수 있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아홉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퀴 달린 의자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바퀴 달린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전등을 갈기 위해서 바퀴 달린 의자 위에 올라갔다 넘어지면 정말 치명타 입습니다.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바퀴 달린 의자는 노인들 방에 두지 않는다. 10번째는 절대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행동하시게, 그렇게 좀 계속 교육을 하고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11번째는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이왕이면 신게 하고, 걸렁걸렁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맞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 12번째는 말로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AI 기계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통과해서 불 꺼줘 하면 불도 꺼지고, 불 켜줘 하면 불도 켜고, 텔레비 켜줘 뭐 꺼줘, 이런 기계들이 요즘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현마비가 있어서 불편하신데 낮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오는데 밤에는 그분이 다 말로서 하십니다.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로하고 상업시설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위험하다 싶은 것은 우회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 길이라 하더라도 피해야 되겠죠. 울퉁불퉁하다든지 바위 있다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회해서 가시는 거, 마음을 느긋하게. 노인들 다니는 곳에 손잡이를 많이 마련하면 좋습니다.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도 본래 이 건물에 손잡이가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벽에다가 다 손잡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좀 불편한 분들은 그걸 잡고 이동하실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얼어 있는 곳이면 빨리빨리 치워야 되겠죠. 빙판도 없애주고, 집이나 가까운 곳은 꼭 치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서 많이 넘어지시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계단에서 넘어지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이 내가 얼마나 낙상 위험도가 큰가, 나는 안전하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만든 낙상 예방 수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항목 중에 자기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항목 이상이면 30%가 넘어진다고 하고, 18개 이상이면 100% 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15초 한 발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 뜬 상태로 해서 한 발로 15초 정도 서 있을 수 있으면 아주 신체 균형을 잘 잡고 건강한 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 발로 쓴다면 10초 이상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10초 이상 여러분들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10초 이상 쓰는 거 안 쉽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15초 이상, 눈 감은 상태에서 10초 정도 이상을 서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안전된 상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상시 이걸 습관적으로 재보는 거는 재미도 있지만 이 자체가 또 운동도 됩니다. 한 발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몸의 균형 감각을 잡히는 운동도 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고, 까치발로 쓰는 거, 전에 제가 한번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까치발 쓰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과 까치발 쓰기를 같이 한다면은 근육도 키우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간단하면서도 좋은 운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낙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낙상이라는 것은 몸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해서 좀 더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미리 방지하는 노력하신다면 낙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힘을 주시고,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겨울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